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조영기의 통일 꿈틀 오늘 20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핵 해법 틀을 바꾸자라는 그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달 29일 새벽 3시 17분에 북한이 또 한 번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ICBM 발사한 것은 금년 들어서는 17번째,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한 것은 11번째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이번에 그 화성 15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성 15형은 지금 사거리가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약 한 13,000km 정도 가고 길이가 약 한 2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2단 엔진을 사용을 했고 몸체가 화성 14형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무겁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그걸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특성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다. 전체주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가 대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에게는 폭압성을 보여주고 대외적으로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바로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 또 핵실험하는 거, 이런 거가 바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폭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가장 거리가 짧은 거가 스커드 미사일인데, 여기 지금 스커드 미사일이 보이시죠? 약 한 500km 정도 돼요. 한반도 전역을 커버링 할 수 있다. 남한, 제주도까지는 조금 모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 미사일 1300km 가고 무수단 미사일이 3000km 정도 가고, 금년 7월에 발사했던 거가 화성 12형입니다. 화성 12형이 4500에서 한 5000km 정도 가고, 그리고 8월에 발사했던 거가 화성 14형 6000에서 8000km 정도. 그리고 지난달 29일 발사했던 거가 화성 15형으로 13,000km 정도 가는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발표한 거를 보면 ICBM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이 지금 화성 15형을 발사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9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2012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데뷔를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데뷔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전체적으로 6번의 핵실험이 있었는데 4번을 북한이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북한이 ICBM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유엔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 받은 거가 10번 중에서 김정은으로 인해서 제재받은 거가 7번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제재를 국제사회에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이, 북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또 이제 뭐 곧 이 핵실험도 7차 핵실험도 지금 예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시켜 가겠다라는 것인데, 바로 핵과 미사일을,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핵과 미사일을 어떤 경우가 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것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성 12형이 9월 15일 발사되고 나서 북한이 5분에 발사될 때까지 한 75일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도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북한에 지난달 17일부터 20일 동안 가서 북핵 문제를 협상을 하려고 대화의 테이블로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특사는 김정은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가 우리가 접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화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라.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쌍중단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합동 훈련을 중지하는 것, 이것을 쌍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걷어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존의 대화와 협상의 틀을 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화와 협상에 의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이런 틀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이 ICBM 13,000km를 갈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의미는, 지난 9월에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주장했던 6차 핵실험의 주요 핵심의 요소는 뭐냐면 바로 수소폭탄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자폭탄에 대한 실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수소폭탄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합쳐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양탄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북한도 양탄일성을 완성했다. 그래서 북한은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화성 15를 발사하고 난 다음 날 소위 말하는 중대 보도를 통해서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나 협상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이 문제는 전부 다 누구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냐면 전부 미국의 문제,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ICBM 발사하니까 하와이에서 핵 대피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도 핵 대피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고 7월에 또 일본 상공으로 ICBM이 날아갔을 때 일본에서 대피 훈련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뭐 호들갑을 떤다고 그러고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우리의 안보 의식, 안보 인식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안보 불감증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주식값이 어떻게 되는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돼서 북한 핵위협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의 불감증,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거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관련되는 한 대화와 협상의 대상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은 대화와 협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시켰고 북핵이 자유용이다 또는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북한의 핵 타켓이 서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정신 무장해제시키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군사력을 자강의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2006년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더니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핵무력을 감안하면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핵무력에 뒤지고 있다. 자, 이제 5차 핵실험도 했고 6차 핵실험도 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 굉장히 앞으로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라는 것은 주체사상과 결부돼서 이제 김정은은 어떤 경우가 돼도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점에서 핵은 포기의 대상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환경을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아주 장기적으로 굳건하게 해결해 가야 된다. 만약에 그것은 바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하고 있는 대북 제재 2375호 이외에도
제재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뿐만 아니라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는 해상 봉쇄도 강화, 해상 봉쇄라는 특별한 수단도 무력적인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은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대외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 소위 말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화이다. 이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겁니다. 북한의 정보를 재유입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민주정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DMZ에서 북한의 대북 방송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인터넷 공간 활동을 만들어주는 것이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와이파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우터넷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수신하고 있고, 그래서 실내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소형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런 것을 대량으로 북한에 살포해서 북한 주민들이 전체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인권 탄압당하고 있는 것, 주체사상의 허구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북한 핵을 북한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는 북한의 위협, 협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스스로 같이 협력해서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고통의 계곡을 합심해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점. 지금처럼 미봉책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적극적 평화 활동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에 의존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